태국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입니다. สถานีต่อไปสถานี 저희도 오늘 방콕 올드타운에 나왔고요. 저희가 방콕에서 짜브라야 강 건너에 자리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좋아하는 올드타운에 가기가 편해서이거든요. 근데 좋네. 오기도 편하고. 엄청 금방 오는데? 느낌은 건데이코에서 동대문 가는 정도? 뭐 그 정도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건물들도 다르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 뚝뚝이도 많이 다니고 자전거도 있고 시내에 나온 느낌이 나네. 타이 커피. 마이 원 아이스. 컵. 각국한 사약 같은데 한약 같이 하네요. 타이 커피가 나왔습니다. 태국 로컬 카페 가시면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타이 블랙 커피 뭐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거든요. 약간 탄 듯한 맛이 나는 커피인데 되게 저렴한데 꽤 씁쓸합니다. 나는 내가 이런 걸 좋아하지. 좋아해서 나는 아마존 커피도 좋거든요. 쌉싸름해가지고. 오늘은요, 저희가 태국에서 이것만 안 하면 생활비 많이 아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댓글로 저희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비예요. 생활비 얼마 드냐고. 저희가 한 달 살기 하면서 다닐 때 110에서 120짜리 에어비앤비에 있었거든요. 에어비앤비가 월세보다는 더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1.5배에서 2배 정도. 그 당시에 보험이랑 통신비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한 달에 300에서 330 이 정도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착을 했으니까 아마 좀 더 생활비가 줄겠지. 생활비가 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술을 그렇게 술 그렇게 먹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태국에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게 있어. 사람마다 소비 패턴이 다 다르잖아. 그치. 그리고 결국에 소비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돈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사실은 많이 다르고. 그리고 남자의 5대 덕목이 있어. 뭐? 5대 동목? 덕목은 아닌데 술이랑 담배? 담배, 그리고 게임엔 여러 개 들어가. 온라인 게임도 있고 사실은 운동도 어떻게 보면 게임이 들어가지. 같이 막 축구하고 야구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골프? 아니? 그것도 게임이 들어가 어떻게 보면. 아 그러네. 그 다음에 그 여자, 그리고 이제 뭐 도박 이런 거. 도박이랑 게임은 다르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그런 거야. 아니, 저희 같은 경우는 담배를 아예 안 피거든요. 저는 이제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담배 안 하고 게임 종류를 안 해요. 당구장도 안 가고 그치. PC 게임도 안 하고 또 스타크래프트도 할 줄 모르거든요. 제 나이대에서 되게 특이한 건데. 그리고 다른 것들도 안 하잖아. 안 하지. 근데 술도 안 피고 담배도 안 피나? 그럼 보통 게임을 좋아한다던가, 뭐가 하나가 있겠지. 아니면 무슨 뭐 테니스를 좋아하신다던가 이런 뭔가 하나가 있다고. 사람은 다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좀 베이스로 깔아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절대 안 하는 하나는요, 골프입니다. 물론 골프를 좋아해서 태국에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꽤 많으시지. 그리고 골프를 치는 게 한국 생활의 장점이기도 하고 가성비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술을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골프까지 치면 돈을 엄청 많이 쓰겠죠. 근데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게 술을 이만큼 좋아하면 다른 쪽으로 에너지가 안 가니까 골프를 저희가 그만큼 좋아하진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꼭 골프뿐만 아니라 취미생활. 저희는 술 먹는 게 취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이렇게 쓰는 거고, 만약에 골프가 취미생활이면 골프에다가 쓰시는 거고, 근데 골프도 치시면서 술도 많이 드시고, 여자분들도 만난다. 아니 그건 취미가 아닌데 따로 모두 많이 하신다 그럼 돈이 많이 나가겠죠. 아니면은 그런 분들 되게 많단 말이야. 저희도 오늘처럼 이렇게 나들이 나와서 커피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커피 마시면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 그지. 한 잔에 5,000원, 7,000원 이런 것도 가시고, 디저트 포함해서 10,000원짜리도 드시고. 절대 그런 거는 사치라고 보질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죠. 하는 거니까. 아니면은 체험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요가 클래스나 쿠킹 클래스나 아니면 어디 투어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출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쓸데없는 소비는 아닌 거지. 그렇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술을 많이 먹으면서 가끔 카페를 가는데 그냥 요런 로컬을 가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의 밸런스는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다 하면은 너무 한 달에 1,000만 원도 써. 너무 많이 들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에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줄이는 거지. 왜냐하면 태국이 다 싼 것도 아니고 맘만 먹으면 돈 쓰기는 정말 쉬운 나라이기 때문에 취미는 권장드리는데 내가 하고 있는 취미 그거를 적당한 가격에서 즐기시고 나머지들은 그냥 어느 소비를 정도 좀 좀 안 줄이면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 못해. 관심이 안 가서 그 정도로 관심이 가시면 이제 기력이 엄청 좋겠지.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급 식당과 술집입니다. 이거는 꼭 너무 비싼 미슐랭 뭐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태국이 외국인이 많이 가고 태국에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가는 데는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 많이 올라가지. 식사 한 끼에 2만원, 3만원, 4만원 넘어가는 데는 허다하니까. 그리고 그런 술집들도 한 번 가면 술값으로 뭐 5만원, 10만원 쓰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그런 데를 거의 안 갑니다. 거의.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컬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 이런 거 커피가 1,800원, 1,900원 이러거든요. 이런 데는 많이 가는 건 부담이 안 돼요. 그런데 조금 비싼 데 가면 가격이 태국은 확 올라가니까 그런 데가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고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 많이 있는데 수쿰밀라인 이쪽에 뭐 통로, 에까마이, 아속 뭐 이런 데 카오산 또 따지고 보면 비싼 편이기는 하지. 로컬보다는. 그런 데를 아무렇지 않게 많이 가시다 보면 한국 물가랑 똑같거나 되려 더 비쌀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덜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저도 사실은 옛날에 나도 내가 막 여행 다닐 때는 술을 좋아하니까 비싼 데를 많이 갔다고. 에까마이랑 콩노 이런 데 가가지고 20만원짜리 사 먹으면서 키핑해 놓다가 나중에 한번 또 오면 10만원씩이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정도는 괜찮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연히 안 하죠. 지금 안 하는데 그런 거가 쌓이다 보면은 생각보다 지출이 꽤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 아낀다고 맨날 로컬만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희가 가면 보통 카페 중에 괜찮은데 커피는 비싸봐야 10,000원이 안 넘어가니까. 그리고 술집을 가면 칵테일 하나라든지 아니면 병맥주 하나 정도 루프탑 가서 그러면 그냥 뭐 2, 3만원 선? 인당? 그 정도면 되니까. 근데 막 뭐 양주 시키고 테이블 막 이렇게 먹고 아니면 뭐 저녁 먹으러 가는데 인당 7만원짜리 가고 이러면 너무 비싸니까 그런 거는 안 갑니다. 그리고 그런 데를 안 가도 충분히 즐길 거리가 많지. 왜냐하면 일반적인 태국 직장인들이 소비를 하는 좀 괜찮은 그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데가 잘 돼 있고 맛도 있고 더 좋아. 되려 분위기도 더 좋아서 저희는 그런 데가 더 좋기 때문에 편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데를 강 건너 변두리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말이 변두리지 뭐 한국으로 따지면 그래도 화곡동이나 김포공항 이 정도는 되는 데거든요. 서울이니까 바쁘기니까. 그런 데들이 기본 가격이 되게 쌉니다. 만약에 뭐 에까마에 거주한다고 하면은 물론 거기도 로컬이 있긴 하겠지만은 기본 베이스 물가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면서 나름 돈이 많겠죠. 근데 그런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태국이 훨씬 크다.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굴러가는 상권도 많이 있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그래서 방콕 변두리 라이프가 좋잖아. 난 지금 있는데 되게 좋아. 만족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올드타운을 좋아하는데 여기가 응. 좀 괜찮은 데를 가더라도 프롬퐁, 뭐 에까마이 통로 이런 데보다는 훨씬 싸니까 훨씬. 그치. 분위기도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감성을 또 좋아하고 응. 아저씨랑 얘기 한번 하고 뭐 이런 거. 여기가 얼마나 정겨우냐면요.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말벨라이카. 여기 좋네. 앞으로 자주 와야겠어. 정겹네. 건강, 해보나세. 땡큐. 이런 게 올드타운의 매력이죠. 그치. 그리고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여기도 을지로랑 이런데 애들 많이 가는 것처럼 태국에서도 또 이 동네가 나름 핫플이라. 저희가 여기에서 커피 먹었거든요. 여기는 공원이고 바로 여기에 식당이 이렇게 있네요. 그냥 이렇게 가건물처럼 해놓고 여기 해놓고 있는 그냥 거구나. 쭉 있나봐. 구석구석에 이렇게 완전 로컬이 있네. 여기다 여기. 그래. 저희가 가려고 한 데가 여기인데 다행히 문을 안 닫았네요. 여기도 커피 파는데 아메리카노 35바트야. 그러네. 1,500원. 여기에 이런 거 빵 같은 거 뭐 50바트, 뭐 2,500원 정도. 오믈렛은 40바트밖에 안 하네. 까이카타 이런 거 35바트. 1,500원에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아침 식사 전문이기 때문에 구글맵에 12시 반에 닫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벌써 깔끔하게 생기셔가지고 맞아. 안경도 좋은 거 쓰시네. 여기는 맛집이 확실하다. 차 같은 거네. 응. 아니 타올라이카?
아, 떼시까오. 되게 싸네. 지금 이거 89바트라서 4,000원밖에 안 하네. 그리고 여기 되게 웃긴 게 카오산이랑도 많이 안 멀잖아. 게스트하우스가 많나 봐, 이 구석에. 엄청 왔다 갔다 하더라고. 화랑 친구들 엄청 다니네. 야. 진짜 크다. 역시 태국은 닭고기지. 우와, 보들보들해. 맛있다. 저는 이거 샌드위치 엄청 크네. 근데 이 특이한 게 빵이 그거야, 이거. 아. 태국 사람들 카스타드 먹는 그 빵, 그 식빵이야. 아시죠? 저는 한국 남자답게 케첩 케찹을 왕창. 와. 샌드위치는 케찹 맛으로 먹는 거죠. 아줌마가 재밌대. 이거 두 개 다 해도 6,000원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이 정겨운 분위기. 요거, 아이고, 제로 콜라 하나가 17바트 하네요. 한 780원 정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술도 파는데 아침이라서 안 먹겠습니다. 어흥가, 아이고. 마벨라이카. 어흥가. 아우, 그치, 콜라지. 이거 한 770원이거든? 아, 우리나라 근데 콜라 진짜 너무 비싸. 내가 일하면서 사 먹을 때도 돈 아깝더라, 이씨. 원프로 할 때 아니면 비싸서 못 먹어. 돈 아까워. 와, 이 가격에 고기도 많고 야채도 엄청 많네. 맛있다. 4,000원짜리에서 나올 수 없는 맛이야. 그리고 태국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한식입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얘가 4,000원, 얘가 2,000원이에요. 태국 로컬에도 보통 한 2,000원, 2,500원을 밥 먹거든요. 근데 한식은 우리나라랑 가격이 비슷하니까 10,000원 해요, 10,000원. 그럼 그게 몇 배가 되는 건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국에 있으면서 1년 동안 우리가 그냥 한식당을 간 게 약속 때문에 한 번, 우리끼리 간 거 한 번, 두 번 아니야? 2번이야. 거의 안 갔어요, 거의. 물론 이게 사람마다 음식이 맞는 게 서로 다르니까 다른 음식이 적응이 안 되시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약간 이쪽으로 조금 꼰대거든요. 그리고 제가 ENTJ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계속 먹다 보면 적응된다. 그리고 태국 요리가 전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음식 문화가 발달하기로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맞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더 인기가 있는 이라고 말하면 또 혼날 수도 있나? 그래서 그냥 계속 먹다 보면은 적응이 되지 않나. 그리고 생각보다 태국 음식이 한국 맛을 가진 음식들이 꽤 있어. 맞아. 충분히 대체할 만한. 대체가 많이 돼요. 국물 요리도 있고 밥 요리 많고 매운 것도 많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럽 요리는 당연히 아예 다르고 일본 요리랑 비교해서도 그치? 일본은 또 매운 게 없으니까 태국 음식 많이 먹으면 좋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을 때는 한식을 해 먹죠, 당연히. 그치. 태국 음식을 하기도 어렵고 또 집에서 해 먹으면 또 재료비가 싸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한식을 꼭 한식당에서 먹어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있어. 살고 있는 곳 주변에 한식당이 있냐 없냐가 인프라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 없으면 안 되는 분들. 그치, 그치. 물론 이거는 개인의 선호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는데 확실한 거는 저희가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술도 많이 먹고 많이 놀잖아요. 물론 로컬을 많이 가긴 하지만 한식당만 안 가도 정말 많이 아껴줘요. 정말 많이.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식당을 어차피 가봐야 완전히 해소도 안 되고 계속 갈 수밖에 없어. 한국에 살고 있는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전문 레스토랑에 맨날 뭐 한남동 이런 데 가서 한 끼에 막 4만 원짜리를 일주일에 3번씩 먹는 거야. 적절한 비유였나요? 그러면서 뭐 와인도 10만 원짜리 막 까서 먹고 막 그런 거지.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던 장기 체류를 하던 인생이 있어서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때 그 나라 음식 많이 먹으면서 음식을 배운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문화를 배우고 그 사람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맞아. 그런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빅시 푸드플레이스가 슈퍼마켓이랑 마트의 중간 정도인가 보네. 시장에 있는 거랑 마트에 있는 거랑 때깔이가 다르지. 다르네. 시장은 이미 여기 막 개미 막 지나가고 난리도 안 나는데 이런 거 삼겹살은 키로에 한 8,000원 정도, 이 엄청 큰 닭다리는 키로에 3,100원 정도. 여기 이렇게 쭈꾸미도 있고요, 한치 같은 오징어도 있고. 한식이 먹고 싶을 땐 집에서 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가 가격이 좋아. 저희도 그러고 있어요. 아이 그 뭐 유럽이랑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다 집에서 해 드시잖아요. 맞아. 태국도 그냥 그렇게.
양파 키로에 29바트면은 얼마야 이거? 키로에 한 1,300원? 1,300원? 1,400원? 엄청 싸네. 이렇게 양파 사고요. 식초도 샀습니다. 근데 확실히 탑스보다 싸지? 응. 그러네. 한 20-30% 싸나? 그 정도 싼 거 같아. 330g에 68바트. 한 3,000원 정도? 응. 내가 보기에 태국은 돼지고기 보통 목살이랑 삼겹살이 키로당 10,000원, 12,000원 이런 거 같아. 1,300원. 일본식 식자재가 더 싸, 확실히. 그러네. 와, 미치겠다. 소가 막 뛰댕기네, 뛰댕겨. 아니, 뭐, 수국민 나갔다 온 것도 아닌데, 아가 거기다가 여기만 와도 엄청 외곽이네. 맞아. 한국 음식은 역시 들기름이죠. 마무리는 들기름. 들기름 좋아. 지금 이건 뭐죠? 몰라. 귀엽네. 원래 이런 게 맛있어. 두부는 이렇게 먹어야지.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 나왔던 이 친구들, 얘 남은 거 먹을 거고요. 얘는 뭐 그럴싸하네. 엄청 푸짐하다. 괜찮아? 아, 당연히 괜찮지.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나 점점 소주보다 홍통이 빠진다. 몸에 좋은 두부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들기름에 지졌어. 맛있는데? 들기름에 지진 일본 두부잖아. 근데 엄청 부드럽더라고. 태국이 두부가 싸니까 두부를 많이 먹어야겠어. 그니까. 너무 김치찜처럼 돼버렸나? 김치 돼지고기 볶음 이런 거 아닌가? 김치 두루치기라고 하자. 태국이 목살이 진짜 맛있잖아. 응. 쫄깃쫄깃하고 촉촉한 그 맛. 밥처럼 두부 먹고 아까 샀던 양파 한 개에 한 300원인가? 엄청 실한 양파. 저희가 사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 촬영일 기준으로는 마지막 영상이거든요. 2025년. 저희가 사실 전업 유튜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태국에 와서 일주일에 업로드를 2개씩을 무조건 했어요. 몰아보기나 라이브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오리지널 영상으로 2개씩 올렸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냥 저희 스스로의 약속,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하자 그런 건데 생각보다 좀 되게 많이 빡세거든요. 그 약속을 어쨌든 올해까지는 지켰습니다. 올해까지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내년에는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근데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은 저희가 이제 너무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스케줄이 바쁘면 일주일에 2개 올리는데 하나는 몰아보기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좀 간단한 영상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유튜브를 좀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니까. 솔직히 이게 장난 아니게 돌아오잖아. 난 내 나름대로 이거 자뻑이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되냐. 일주일에 2개씩 무조건 이렇게 뭐 한 25분 30분짜리 올리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맞아. 저 스스로도 그렇고 연두님한테도 되게 고마운 마음이고 자부심도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조금은 주 2회 가는데 가끔은 뭐 이렇게 뭐 딴 거 올릴 수도 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마 2025년 영상 중에 술을 안 먹은 영상이 있었나? 어딘가에 있었을 거야. 근데 없었던 것 같은데? 있나? 아니야, 어딘가에 있었을 것 같아.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기왕이면은 영상 찍을 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그냥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고 사실 식당도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여행 가서 어떤 식당에 가서 어떤 걸 먹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보여드리는 게 좋으니까 또 일부러 정말 어쩌다 한 번씩은 술 먹기 싫은데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정말? 가끔.
나는 없었어. 알겠습니다. 오늘도 본 영상에서는 술을 안 먹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가끔씩은 저희가 술을 안 먹고 아침에 나가서 점심에 이렇게 찍는 영상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초심이 변했다라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유튜브 생활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 아마. 맞아. 말을 이렇게 하지 마. 그냥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만 왜냐면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1년 동안 지켰고 생각했던 바를 해냈고 이제는 가끔은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원래 얼렁뚱땅 넘어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하는 거니까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술 안 먹는다고 해놓고 술 먹어서 좀 민망하긴 근데 아마 영상이 이거 말고 이거 다음에 찍은 영상이 더 먼저 올라갈 거야. 오늘이 화요일이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에 한국 갔다 와가지고 독감 걸리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많이 쉬었어요. 근데 또 왜 또 술 먹냐고 또 뭐라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이제 괜찮아져서 이제 좀 많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 영상 찍고 이게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올라가고 오늘이 화요일인데 오늘 찍은 게 다음 주 수요일 날 올라가고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찍은 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구독자 여러분들도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응.